네, 이게 두 번째 문제죠. 표현되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채비를 섬세하게 최대한 가늘게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원줄, 목줄, 바늘, 줄, 도래, 바늘 이런 것들이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찌는 저부력이 아닙니다. 표준 부력보다 조금 낮게,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수심 3m라면 고활성기에는 편납량이 3.7에서 4cm, 0.25mm 제1전공 편납 기준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 정도 되면 편납량이 3에서 3.5 정도. 잡어가 끓으면 여기다가 0.5cm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잡어가 많을 때 3.5. 잡어가 있으면 여기다 약간씩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수원 진입할 때 보통 한 11월 이럴 때 되면 3cm 정도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수원기로 들어가면 2.5에서 3cm, 극조수원기라도 2.5cm 내외, 줄여도 한 2.2 극저수온기, 보통 이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푼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 푼수로 하면 제가 푼수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여기는 5푼, 네, 5푼 정도. 가을이 되면 4.5푼, 저수온기 들어가면 4푼, 극저수온기 들어가면 3.5푼, 이 정도. 아무리 떨어져도 3.5푼, 3푼 잘 안 가요. 3푼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전측 낚시에서 속꽃줄이 개념입니다. 내림하고는 다릅니다. 내림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내림 낚시로 이해하면 이거랑 완전히 틀려요. 적당히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1푼에서 3푼 사이에 찌를 쓰더라고요. 무조건. 이거는 저부력이죠. 저부력. 무조건 저부력이죠. 상대적으로 부력을 낮춘 거랑 다릅니다. 살짝 낮춘 건. 저수온기는 표준 부력의 80%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30%죠. 사선 낚시, 내림 낚시 이런 경우들. 우리는 이 방식으로 낚시하지 않습니다.
저수지마다 적정 부력이 다릅니다. 저수지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민함, 그 다음에 채비의 긴장도. 예민함을 생각할 때 저부력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채비의 긴장도입니다. 그런데 저부력지는 채비의 긴장도에 도움이 안 돼요. 상극이에요, 이 둘은. 이거 몇 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리고 이거 낚시에 실제로 적용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부력지, 편납. 뭐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2푼. 겨울은 무조건 대류가 있습니다. 겨울은 대류 필수입니다. 필수. 대류 없는 곳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차 때문에 물이 돌 수밖에 없어요. 딱 뜨거운, 그러니까 올라간 수온이 높아지는 자리와 높아지지 않은 낮은 자리가 있으면 이 둘은 서로 이제 만나게 돼 있거든요. 합친다고요. 그래야 중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류는 무조건 겨울에 발생한다고 보고, 1에서 2푼이면 이 편납 양이 뭐 0.5g, 1g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류가 원래 이게 팽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류가 발생하면 이 줄이 팽팽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바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심 측정할 때 뭐 그거 뭐죠? 저부력 하시는 분들 보면 수심 측정할 때 부력 재고 껌납이나 고무를 찌톱 선단에 맞추죠. 실제 떡밥이랑 비슷하게 한다고. 예, 실제 떡밥처럼. 그러면 휘어지죠. 찌도 저부력이고 이 무게도 껌납 무게도 얼마 안 되니까 원줄을 당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휘어진 상태로 있어요. 자, 휘어진 상태에서 물고기가 입질을 하면 웬만큼 흡입을 해도 이 휘어진 게 슬쩍 당겨지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겨졌다 해도 이게 다죠. 그래서 찌의 표현이 선명하게 안 나오고 찌가 흔들거리거나 뭐 슬그머니 당겨지는 거죠. 줄이 입질한다고 이 줄이 그 원줄이 이게 팍 당겨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이게 이 긴 줄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니까 슬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줄 긴 거 축 당겨 보세요. 쫙 펴지나? 그게 아니고 울렁거리면서 펴지지. 그래서 흔들거리고 니죽거리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질이 선명하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물고 가는 거예요. 흡입하고 삼켜가지고 고개 돌리면 그게 입질이 나와요. 겨울은 입질 폭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낚시해 보면 먹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개만 탁 돌리고 가만히 있어요. 보통 막 달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질 폭이 크지 않은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저부력에서의 한계예요. 그래서 저부력은 하면 굉장히 니죽거리는 그런 입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부력 아니고요. 적정부력. 겨울에 맞는 적정부력. 그러니까 이 적정부력이라 함은 표준부력의 근사치라고 봐야 되겠죠. 근사치. 원줄의 긴장도를 살리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이 아니고 1대 0.8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물속에서 이 잡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고기 움직임도 적고, 내려갈 때 저항이 걸릴 일이 적죠. 그러면 굳이 고부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대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채비가 막 떠내려가죠. 채비 흐름 발생하고, 대류 따라서 원줄 휘고,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찌가 부력이 너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좀 살려준 채로 낚시를 하려니까 수심 3m가 표준이 편납량이 3cm, 푼수로 치면 거의 한 4푼 정도인데, 이거를 저수온기나 극저수온기로 들어가면 편납량을 2.5에서 2.8 정도를 쓰죠. 센티미터로. 그러면 3푼이 좀 넘는 3.3푼에서 3.5푼 정도, 이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민하기도 하고 원줄의 텐션이 살아있죠. 이게 팽팽해야, 대류를 이길 만큼 팽팽해야 고기가 흡입을 하면 바로 탁탁 표현이 되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줄의 긴장도.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 저부력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높은 부력으로 낚시를 해보세요. 해보고 단 정확하게 구사하셔야 돼요. 낚시를 엉망으로 해놓고 찌를 탓하면 안 돼요. 네. 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찌는 사람이 구사하는 대로 그 표현되는 건데, 찌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순부력 좋은 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라이브 할 때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중 대비 순부력이 180, 200을 넘기는, 200이 넘는 이런 찌를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찌의 자중이 보통 0.7g 뭐 이렇게 나가요. 0.7에서 0.8g.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편납량 200이면 1.6이죠. 1.4나.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자중에서 부력이 뭐 거의 3푼 정도 되는 이런 찌들이 반발력이 좋죠. 그래서 이런 찌들은 작고 부력 좋고, 그러면 감도가 좋죠. 비싼 찌들은 순부력이 좋습니다. 전자찌도 그 고가의 전자찌의 특징이 뭐냐면 자중이 적다는 거예요. 자중이.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뭐
나중에 전자찌 얘기 한번 할 텐데, 전자찌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자중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기술이에요. 그래서 순부력이 좋은 찌가 감도가 좋고, 감도가 좋으면 입질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건드림도 선명하게 잘 보여요. 겨울은 건드림도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고기가 오면 이 수류에 따라서 찌가 아래로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감도가 좋은 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채비 정렬을 잘 해야 됩니다. 텐션 유지가 도움이 되는 투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사선 혹은 채비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게 필요해요. 예. 떨궈 넣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비가 수직 입수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의 사선이 지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다리가 벌어지는 거하고 두 개가 합쳐진 형태예요. 이걸로 목내림이 나옵니다. 사선 입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 있는데, 왜 사선 입수를 없앨라 하냐 하면, 내림 낚시에서는 목내림과 되돌림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질이 포착되면 되거든. 그러면 목내림, 되돌림이란 시간,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작은 고개들 잡을 때는 무조건 입질이 빨리 포착되도록 하려니까 사선 없는 투척을 하고 있는 사선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일부러 사선을 없애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기가 안 달릴 때, 헛박 나거나 할 때 목내림 구간, 되돌림 구간을 읽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찾을까요? 답을 못 찾죠.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선이 없으면 안 돼요. 사선이 되건 목줄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건 어쨌든 목내림과 되돌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되돌림 과정에서 서두르지 말고 잘 그려야지. 이렇게 약간의 사선이 있어요. 그러면 멀리 들어가 있다면 채비가 이렇게 복원이 되죠. 복원이 되면 얘가 위로 당겨져 올라가죠. 그러면 이 채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줄은 이렇게 되겠죠. 점점 채비가 안으로, 밥이 풀리면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서. 그럼 얘는 이리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되돌림에서 먹이가 움직일 때, 그리고 단차 속고 같은 데서 사소히 줄 때, 이때 입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채비를 들었다 놔가지고 사선을 죽여서 입질이 나온다. 사소히 줘서 나오는 거지. 사선이 없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목내림을 시키고 되돌림을 시키고 되돌림 보고 되돌림 구간 중에 입질을 내는 게 속고찌리에서 가장 정석인데, 다시 돌아가서
텐션을 살린 투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올림 낚시에서의 사선이 이물감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림 낚시는 먹고 먹이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머금고 움직이다가 이물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목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측 낚시, 중측 낚시는 먹고 뱉어요. 이거는 목줄의 문제가 아니고 터치의 문제예요. 올림 낚시는 한참 넣어놨다가 먹기 때문에 터치 문제는 일단 끝났어요. 거의 입에 머금어 가지고 뱉어내도 표현도 안 되고, 올림 낚시는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 넣었다 뱉었다는 표현이 안 돼요. 어디에 표현되냐면 물고 올라설 때 표현되잖아요. 바닥에서 봉돌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입에 물고, 붕어가 물고 올라가면 그때 이거에 저항이 걸리고 이물감이 느껴지면 뱉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고기가 물 때는 이거는 사실 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 얘는 더더욱 영향을 안 받아요. 대부분. 그리고 얘가 두 개 벌어져 있으면 그 영향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어요. 목내림 3눈금 목내림에 1눈금 되돌림 했을 때 목줄의 각도가 몇 도일까? 압니까? 모르지. 그리고 물속 상황이 다른데 다 몰라요. 그런 거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떡밥의 터치예요. 터치. 그리고 크기. 이걸 걱정 안 하고 목줄 각도만 맨날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물속에 보이지도 않는 목줄 각도를 왜 걱정해요? 우선은 터치. 그 다음에 목줄 각도. 사선은 맞고 목줄은 눕히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목줄이 누우려면, 이거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네. 목줄이 이렇게 눕잖아요. 목줄이 누우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찌가 있는데 목줄이 이렇게 누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찌가 이렇게 있으면 목줄이 이렇게 들어놓을 정도면 속에서 물 속에서 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눕지. 근데 영상 같은 데 보시면 목줄이 이렇게 누우면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리가. 근데 편납이 이 정도 각도로 누워 있으려면 원줄이 이렇게 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표현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면 사선을 져서 누워야 되는데 사선이 낫죠. 차라리. 어차피 누워 있을 거면. 그러니까 목줄 각도 뭐 물속에서 이렇게 몇 도인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낚시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채비의 긴장도를 살리는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채비 긴장도를 살리려면 저부력 지나치게 쓰지 말 것. 그게 우선이고, 우아바리 톤톤이라고 그러죠. 윗바늘 살짝 닦기. 이 상태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 상태가
이게 가장 긴장도 있는 상태예요. 가장 긴장. 어차피 우리는 단차가 6cm 이상이잖아요. 내림은 3, 4cm니까 이 간격이 더 좁아져서 이 아랫바늘 윗바늘의 차이의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윗바늘이 팽팽해도 아랫바늘은 좀 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아랫바늘을 통해서 입지를 잡을 수 있어요. 사선이 살짝 지면 이건 더 휘어지는 거고, 목내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활성이 떨어졌다 싶으면 대류가 심하지 않다. 자꾸 할 말이 많아지네. 대류 적고 저활성. 이러면 윗바늘 살짝 닫기 에서 시작해도 돼요. 근데 대류 많고 저활성, 이거는 쯔라시 3cm 줘야 돼요. 그리고 부력도 올려야 돼요. 왜? 원줄의 긴장도 때문에.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투척. 투척은 간단합니다. 대류가 오는 방향 있죠. 오는 방향. 떡밥이 닿이 되도록. 대류가 이쪽에서 와요. 그러면 떡밥, 그리고 찌, 낚싯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야 얘가 자리를 여기 잡고 찌가 이걸 잡아주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살짝 흘러도 이 구간 안에서 낚시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 대류가 오면 반대로 떡밥, 찌, 낚싯대,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얘가 먼저 찍혀야 돼. 얘가 찍고 고정이 돼야 찌가 흐르는 것을 잡아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떡밥을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동안 찌는 여기 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찌가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이 채비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채비가. 그래서 항상 이걸 낚시 해보면 알아요. 하면 물속에서 포지션이 똑같도록 낚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막 흐르는 경우 있죠. 그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흐름을 이용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중통 낚시를 하거나. 속구줄이는 흐름 이용한 낚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 뭐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흐름을 이용한 낚시를 하거나 중통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얘가 딱 잡고 있잖아요. 요 정도, 실제로 여기서 잡혀요. 요 정도에서 찌도 이렇게 요 정도 각도에서 요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가 잡고 있으니까 대류를 타도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긴장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더 잘 돼요. 이걸 반대로 하면 물속에서 채비가 이렇게 휘어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표현이 다 안 돼요. 그래서 투척이 겨울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찌는 저부력인데 원줄은 두껍고
투척이 이런 상태고, 아무리 저부력도 써보세요. 표현되는 안 되지.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사선 낚시를 하는데 편납은 찌부력은 1푼, 원줄은 1호, 바늘도 뭐 5호에서 6호. 이러면요, 찌는 1푼이요, 찌는 1푼. 찌가 메인이겠어요? 원줄이 메인이겠어요? 이러면 얘가 갑이에요, 얘 갑. 얘한테 다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터 낚시 할 때 원줄 가늘게 쓰잖아요. 반드시. 왜? 찌가 저부력이니까 휘둘린단 말이에요. 원줄이 두꺼우면, 원줄이 흐르면 찌도 따라 떠내려가 버리거든. 근데 사선 낚시 할 때 그렇게 쓰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선 낚시를 진짜 극도로 예민한 낚시죠. 극도로 예민한 낚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떡붕어 낚시에 이 극도로 예민한 낚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양우동 낚시. 그리고 양글루텐 속구찌리 같은 낚시. 양우동 낚시는 진짜 저부력을 써요.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0.8 1대 0.8의 부력을 쓴다면 양우동은 뭐 0.5도 써요. 하고 목줄은 목줄 단차도 안 넓어요. 이거는 30에 35, 40에 45, 46 이 정도 단차. 부력도 뭐 2푼대 이런 거 0.5에서 0.8 솔리드. 원줄이 0.5에서 0.6, 목줄은 0.25에서 0.3. 바늘, 우동 전용 바늘 3호, 2호. 이거는 고기가 옆에 오면 손만 쉬어도 다 보이죠. 양글루텐은 이거보다 약간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거는 사선 낚시입니다. 사선 낚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선을 준 낚시예요. 그래서 투척할 때 아예 이렇게 던져요. 그래서 끌면서 오도록 구사를 해요. 끌면서 오도록. 사선이 이렇게 져 있어요. 이렇게. 우동에 이게 고물 달려가지고 그리고 이 고물들이 목내림 양우동 마부시라 그래요. 양우동 마부시. 이 고물 묻히는 거죠. 그래서 고물의 양으로 목내림과 되돌림을 해요. 실제로 그게 보여요. 그만큼 찌톱이 가늘고. 그래서 0.6에서 0.8mm 솔리드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걸로 양단고 하듯이 구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채비를 끌고 들어와요. 사소리를 주는 거예요. 사소리를 줘서 끌고 들어오면 입질 탁 찍어요. 사선 낚시가 이거랑 같은 개념인데, 사선 낚시 나온 지 얼마 전에 모르는데 이거는 오래전부터 하던 거예요. 하우스에서 해보세요. 이거 남들 한 마리도 표현도 안 된다 할 때 이거 여러분들은 잡을 수 있어요. 솔리드찌. 제가 추울 때 노지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지에서도 돼요. 제가 추우니까 지금 낚시가 가기 싫어서 그런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저활성이라도 상황을 만들고 유지하면 먹이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먹는 템포가 빨라지고 입질 폭도 커집니다. 이러면 쉬운 낚시가 되는 거예요. 고수들의 낚시는 이런 낚시입니다. 눈금 입질을 까는 게 아니고 입질 폭이 더 잘 나오도록 만들고 상황이 오래 유지되도록 만드는 게 고수예요. 눈금 입질은 눈 좋고 순발력 좋은 사람들이 하죠. 한 가지에만 꽂히면 안 돼요. 저부력, 저활성이라고 저부력, 눈금 입질 포착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낚시를 하셔야 겨울에도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겨울 낚시에서. 저활성기 낚시의 알파와 오메가, 제가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에도 이걸 기반으로 현장에서 낚시를 가시면 이걸 한번 읽고 낚시를 하셔도 좋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활성기 낚시 재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낚시 재밌게 하시길 바랍니다.